안녕하세요. 프로기록러입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이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부수입도 벌면서 더 벌기와 더 절약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개미입니다. 일개미.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고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은 반려견 병원비 등으로 변동 지출 46만 7,057원으로 마무리했네요. 2023년 1월 1일 일요일, 밤에 혼자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냐고요? 매년 해왔던 의식인데요. 1월 1일 처음에 듣는 노래의 가사대로 1년을 산다는 그 미신 때문에 카라의 스텝이라는 노래를 찾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넘어지진 않을 거야 슬픔아 안녕, 친해지진 않을 거야 눈물아 안녕, 자신을 믿는 거야 한숨은 그만, 이깟 고민쯤은 웃으며 바이바이 입니다. 사실 넘어져도 괜찮다 주의이긴 하지만 슬픔과 눈물과 멀어지고 싶고 나 자신을 믿고 2023년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아직 안 들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힘찬 노래 한 곡 들어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노래만 듣고 자고요. 눈 뜨자마자 1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2023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2023년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1년 목표 및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세워보기 전 2022년 목표 및 계획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요. 결혼식까지 다이어트 성공하기,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돈 모으기, 양말목 채널 구독자 7,000명 모으기 등의 대부분의 목표는 도달했고요. 양말목 책 출판하기는 출판사와 조건이 맞지 않아 준비하던 도중에 그만뒀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블로그 키우기도 목표치만큼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던 목표들을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서 알찼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 목표 및 계획도 잘 세워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먼저 세워보자면요. 첫 번째 목표는 주 3회 20분씩 홈트하기, 주 3회 이상 만보 걷기로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약 7, 8kg 정도 감량해서 현재의 몸무게가 되었는데요. 요즘 점점 게을러져서 많이 먹고 적게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이 찌고 식단 조절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로 정했고요. 두 번째 목표는 양말목 공예 유튜브를 주 1회 이상 업로드하여 구독자 10,000명 달성하기입니다. 현재 8,66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1,400명 정도를 2023년에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절약일기 유튜브를 주 2회 업로드해서 수익 창출하기입니다. 제가 더 벌기와 더 절약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 2회 꼬박꼬박 업로드해서 수익 창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책 출판하기입니다. 제가 2021년에 동료들과 함께 책을 출판했었는데요. 책을 쓰는 동안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거든요. 이번에는 혼자 책을 출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 양말목 공예 책 출판이 한번 엎어져서 속상하긴 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양말목 공예 책 출판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책에도 관심이 많아서 끄적이고 있긴 한데 이것도 도전!
그림책 출판은 도전하는 게 목표고요. 양말목 공예책 출판은 하는 게 목표입니다. 5번째 목표는 블로그 주 2회 업로드해서 1일 방문자 200명까지 만들기입니다. 하나 재료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들, 절약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꾸준히 업로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작년에 1일 방문자 200명까지 만들었다가 블로그를 안 쓰면서 지금 1일 방문자 100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는 꾸준히 해보고자 합니다. 6번째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직업 관련 컨텐츠 개발을 열심히 해서 1년 부수입 700만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말목 유튜브에서 1년간 약 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유지하면서 컨텐츠 개발로 400만원을 더 벌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7번째 목표는요. 유기견 쉼터 봉사를 월 1, 2회 정도 꾸준히 하기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유기견 보호소 운영진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일과 여러 가지 일로 약 1년 정도 쉰 상태이거든요. 근데 제가 봉사할 때부터 있던 몇몇 아이들이 아직 입양을 못 가고 쉼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서 인스타랑 밴드를 눈팅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기견 쉼터가 저희 집과 그다지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봉사하는 거는 월 1, 2회 정도이겠지만 유기견 입양 홍보 관련 영상 제작에도 아주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해보는 게 목표이고요. 8번째 목표는 남편과 저 합쳐서 1년에 5,200만원 모으기가 목표입니다. 둘의 월급을 합치면 평균 450만원 정도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제 계획은 남편은 현재 모으는 수준을 유지해서 월 150만원을 저축하면 1년에 1,800만원을 모으게 되고요. 성과급이나 명절 보너스를 총 200만원. 일부는 쓰라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너 써라. 근데 일부는 모아라. 이렇게 해야 남편도 좀 협조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성과급이랑 명절 보너스를 다 합쳐서 그 중에서는 200만원을 저축해서 남편 혼자 1년에 2,000만원 모으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는 월 220씩 저축해서 2,640만원을 모으고 또 성과급이나 명절 보너스로 총 400만원을 모으고 부수입으로 160만원 모아서 3,200만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에서는 아까 1년 부수입 700만원에 도전했는데 왜 부수입으로 160만원만 저축하냐면요. 제가 사실 220만원을 저축하고 나면 월급이 정말 조금 남습니다. 진짜 조금 남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지출하고 나면 안 남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영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수입 번 거랑 성과급이나 명절 보너스 남은 걸로 12개월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여행비나 뭐 개비 이런 것도 좀 모아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2023년 지출을 좀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으는 건데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애기 없을 때 물론 저는 하나 제로라는 반려견 2마리가 있지만 사람 애기가 없을 때 열심히 모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바짝 좀 작은 월급이지만 바짝 모아보려고 하고요. 9번째 목표는 좀 뜬금없지만 한복 스냅을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출근하거나 엄마가 사준 한복을 입고 출근하거나 제가 산 한복을 입고 출근을 하거나 놀러가는 정도입니다. 제가 생활 한복만 5벌이 넘게 있으니까 한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사진으로 남긴 적이 없어요. 근데 젊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목표로 넣었는데요. 목표라기보다는
8가지 위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보상의 개념으로 제게 한복 스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냅도 바디 프로필처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적금을 새로 만들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23년 목표를 세워보았는데요. 솔직히 조금은 빡빡하고 힘든 목표이자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빡빡하게 세워두고 6월쯤에 한번 점검하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023년 파이팅! 이렇게 혼자 파이팅하며 힘을 냈고 아침으로 게딱지 볶음밥을 만드는 중입니다. 게딱지 장과 계란을 넣어 만들었는데 비주얼은 좋지 않지만 맛이 있습니다. 알차게 잘 먹었고요. 하나 아빠에게 기대 있는 하나. 산책 갈까? 냅두고 볼까? 갈까? 왜 놀래켜 이래? 1월 1일에도 몸이 좋진 않아서 남편이 산책을 대신했고요. 저는 집을 좀 정리하고 쉬다가 저녁을 하는 중입니다. 선물 받은 쌀 파스타 면으로 마라크림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많이 없어서 소스는 우유랑 마라 소스만 넣어서 만들었고요. 건더기를 넣을 게 없어서 만두를 같이 넣고 으깨서 완성했습니다. 비주얼은 그닥 좋진 않지만 맛있습니다. 이날 이렇게 저녁도 먹고 일찍 잠들었고요. 무지출이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애교쟁이 하나로 아침을 시작했네요. 남편에게 이 주는 산책을 부탁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출근했고요. 퇴근하고 남편은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혼자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계란도 하나 같이 구웠습니다. 김치볶음밥에도 넣을 재료가 없어서 김치랑 만두를 잘라 넣고 한솥 도시락 먹을 때 친구가 안 먹는다고 버리려고 했던 김도 넣어서 완성했거든요. 근데 2% 부족한 것 같아서 마요네즈를 넣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하는 중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아파서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조금 나아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산책 후 지쳐 잠든 제로를 쓰담쓰담한 후에 다이어리를 쓰는 중입니다. 제가 MBTI가 J로 끝나는데요. 파워 J까지는 아니지만 직장에서도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편이고 집에서도 휴대폰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해야 할 일을 기록해놓곤 하는데 엄마가 다이어리를 사주셔서 다이어리에 열심히 계획하고 계획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래오래 써야 할 텐데 일단 한 달이라도 꾸준히 써보는 게 목표이고요.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이날도 무지출. 1월 3일 화요일. 이날도 남편은 늦퇴한다고 해서 혼자 퇴근 후에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떡이 없어서 선물 받은 쌀 파스타 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쌀 파스타 면의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떡과 면의 중간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로 만들어도 맛있겠지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파스타 면과 양파 남아있던 거 조금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한 듯해서 계란을 투하해서 완성했습니다. 양 조절에 실패해서 좀 남기긴 했지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너무 쉬기만 했더니 몸이 근질거려서 산책 나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바깥 바람을 오래 쐬니까 몸이 안 좋은 듯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편집하던 영상을 마저 편집했고요. 딸기 먹으면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저 때의 일이 모두 끝난 상태라 매우 편안한 상태인데 저 때는 어떻게 그 일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한참 하고 자려고 하니까 남편이 등장했네요. 하나가 하나 아빠를 보고 싶었는지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쓰담쓰담 타임 후에 잤습니다. 이날도 무지출. 1월 4일 수요일.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화제로 산책하고 누워있는데요. 요즘 털갈이 시즌이라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흰 가슴털이 생겼네요. 이놈의 털은 빠져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날은 정말 힘들어서 누워서 한화제로랑 실컷 쉬었고요. 남편이 또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대충 저녁을 때우는 중입니다. 예전에 앱테크로 산 짜파게티인데요.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아껴 먹는 중인데 이날 한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아온 쿠키. 마시멜로우랑 초코, 로투스가 들어있는 쿠키라서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렸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한 후식이지 하며 먹고 있는데 하나가 시선 강탈을 하네요. 여튼 이날 배가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왔습니다. 제가 부탁하긴 했는데 이날 못 사온다고 해서 미리 밥을 먹었는데 뒤늦게 사와서 몇 개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처음 순대를 먹었거든요. 근데 쌈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젓에 찍어 먹는데 제가 알던 순대 맛이 아닙니다. 된장은 왜 안 주지? 왜 그 쌈장을 안 주고 이거 이상한 젖을 줬지? 새우젓 찍어 먹어. 이 맛 아닌데. 왜? 된장 찍어 먹는 맛인데 쌈장 찍어 먹는 맛인데. 제가 알던 순대 맛은 쌈장 맛이었나봐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서 몇 개만 먹고 냉장고에 넣어버렸고요. 예전에 선물로 받은 샹그리아 한입거리 이걸로 입 헹구고요. 다이어리 쓰고 산책도 하고 잤습니다. 이날도 저는 무지출이었습니다. 이렇게 1월 4일까지는 냉파하면서 무지출로 보냈습니다. 1월은 사실 겨울 여행을 몇 번 잡아두었는데요. 그때는 여행비, 제가 모아둔 여행비에서 쓴다고 해도 그래도 돈을 쓰게 되니까 돈 안 쓰는 날은 최대한 안 쓰면서 아끼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